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시장 거래가 시작이 되죠. 12월 우리 시장 흐름 보면은 환율이 약간 좀 불안했고요. 그리고 또 금리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12월 마무리는 약간 좀 안정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31일 4시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야간 시장 원달러 흐름이요. 1471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487원까지 27일에 올랐었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죠. 위에서 보면은 17원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싱가포르 선물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은 12월 31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마무리된 시간이 12월 31일 04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 마무리된 이후에 12월 31일에 낮 시장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 넘어서서 1월 1일 새벽까지의 흐름은 싱가포르 선물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모습 이때까지가 우리 시장 야간 시장이 반영된 그 흐름이고요. 그리고 31일 낮 시간부터는 다시 또 원화 흐름이 좀 약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이 모습은 원달러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봐서 달러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싱가포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원으로 보셔야죠.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반대 흐름이죠. 그래서 달러 원이 0.6765, 이거 원달러로 환산하면은 1478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그 그래프에다가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이 계속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1월 1일 새벽에 이 빨갛게 표시한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78원이니까 12월 27일에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종가 기록한 그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나타났었는데,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1월 1일 새벽에 약간 좀 불안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한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보면 연말에 최고치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8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106, 107, 108 레벨 이렇게 좀 그려놨었는데 결국에 이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금리하고도 연동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포함해서 자산시장이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지금 이 나스닥 흐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큰 음봉이 나타났었던 그 F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됐었던 그날이요. 그때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좀 회복을 다시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내려서 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20일에 만든 그 저점보다는 좀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심하기보다는 이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고, 다른 시장, 그러니까 S&P나 다우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주식시장 대부분이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FMC 회의의 충격 일부분을 좀 회복하면서 바닥을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 과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이 연초에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도 안심하기엔 좀 이른데 4.7% 근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4.2에서 4.7 이 박스권 레벨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만기 1년물 이하 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만기 1년 이상, 만기 2년물부터 그러니까 노트본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리 하단이 잡히는 듯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물이 4.58% 연말에요. 그리고 2년물이 4.25, 그리고 페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3개월하고 10년물을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이 4.58, 3개월물이 4.3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흐름에서는 바닥은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상단 쪽 테스트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상단에 대한 그 테스트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5%에 근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자리가 5%인 거는 맞는데 일단 좀 무거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기하고 맞물린다라는 점,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봐서 그게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좀 박스권을 만드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정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예상하고는 틀리게 또 재정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죠. 그것 말고도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채의 수급 쪽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다시 또 바빠질 그럴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이후에 좀 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이 좀 한산한 그런 흐름이었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정 밴드 내에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질지 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이 RRP 잔고 주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거의 뭐 제로 상태로 들어서는 그 모습 속에서 잔고가 많이 줄었었죠.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가 이제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금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말에 나타나는 특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나타났었던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2023년 말에도 그랬었고 2022년 말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TJ 잔고 쪽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연말 잔액 목표가 7천억 달러죠. 근데 하루 전까지 7,204억 달러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였고 거의 이 계획대로 잔고를 맞추는 듯한 그 흐름하고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기 자금 시장이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 모습이 또 단기적으로는 자금 시장에 좀 약화되는 유동성이 약화되는 그 흐름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 요인으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초부터 유동성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전망도 해야 되겠는데 또 수급 흐름도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FOMC 회의는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 있죠. 올해 1월, 3월, 5월, 6월 상반기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7월, 9월, 10월, 12월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8번 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제 1월달 회의를 좀 우리가 감안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FOMC 회의 포함해서 1월에 통화정책 회의하고요. 국채 수급 현황 그리고 이슈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 회색으로 나타난 게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때부터는 페드 인사들이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안 하죠. 그 표시를 한 게 18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미팅 아젠다가 이슈화되는 게 17일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 13일부터 그 내용들이 점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 입찰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7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7, 8, 9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요. 8일에 있는 10년물하고 9일에 있는 30년물은 물량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페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X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날리는 그 트윗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제는 2기 들어서서 X를 보면서 우리가 좀 또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는 머스크의 X도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23일에 BOJ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가 28일, 29일,
그리고 30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복잡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7, 8, 9일에 좀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단을 이때 만드는가, 그거 한번 테스트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쪽에 2년물, 5년물, 7년물 뭐 이것도 좀 약간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 사살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어느 정도 높이가 결정이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 재정개혁이 만약에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을 가중시키겠죠. 그것이 1월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경제지표도 나오고 페드 인사들 스피치도 바로 또 시작이 됩니다. 톰 바킨 리치먼드 총재 또 나오고요. 메리 데일리 총재도 주말에 나오고, 이런 일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발언들이 또 나오고 수급 일정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미국 국채 수급이요. 국가별로 미국 국채 보유량 12월 기준으로 나온 숫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 보유 현황이요.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보유한 그 상태이고 1조 1027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국이 7600, 그리고 영국이 그 뒤를 이어서 7460억 달러. 그러니까 1, 2, 3등이 계속 똑같은데 중국하고 영국의 보유량은 진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600억하고 7,460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40억 달러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개국의 보유량을 다 합하면은 7조 44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 이외 나라들 물량을 보면 20개국 이후 나머지 나라들의 보유량을 합해보면 1조 5,910억 달러, 이래서 글로벌 전체를 따져보면 8조 5,955억 달러가 보유량입니다. 상위 20개국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전달 대비해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전달 대비 따져봤을 때 일본도 줄고 중국도 줄고 영국도 줄고 뭐 케이만 제도는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아일랜드 늘어났고 싱가포르 늘어났고 우리나라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건 뭐 조금이죠. 4억 달러. 그리고 독일, 멕시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래서 전체 글로벌 국채 보유량을 보면 770억 달러가 전달 대비 줄어들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늘어났거든요.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늘어났었는데 10월 말 집계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전체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때입니다. 10월 달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글로벌 수급이 약해서 금리가 올라간 것인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서 글로벌 수요가 적어진 것인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져서 올라간 건 10월 중순부터입니다. 이 앞에서 나타난 모습은 금리 저점 인식하고 더불어서 수급 약화의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쪽에선 수급 악화, 뒤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미국 국채 수급이 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 보면은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유동성 흐름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 국채 입찰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금리 상단 테스트 1차적으로 나타나는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재정 예의가 나오면서 2차 테스트, 그리고 뒤에서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입찰에서 확인 과정, 그런 식으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연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연말에 나눈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전망한 게 아니라 전망치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하고요, 인플레이션, 실업률, 10년물 금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평균치 보면은 성장률이 2.1%,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4%, 이 정도 전망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정도,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게 1년치 전망이기 때문에 이 위아래로 변동폭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0년물 금리가 4.1%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었던 전망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페니메이 쪽에서 나왔었던 자료도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정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상단 테스트 쪽으로 들어서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쪽에서 나타나는 이 불안한 모습도 미국의 금리하고 좀 연동해서, 그리고 재정정책하고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한번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국내 이슈도 여기에 작용이 될 텐데 그 점은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시황을 좀 빨리 간략하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